커뮤니티 게시글에도 전에 올려드렸었지만 요즘 이영훈이라는 분이 쓴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이 화제가 되고 있죠. 물론 뭐 누가 뭔 글을 쓰던지 그건 개인의 자유지만은 거기에 대한 비판도 자유인 건데 뭐 윤서인이나 재준이 같은 일부 좀 뭐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그런 또 분들이 마치 이 책이 뭐 신성 불가침인 바이블인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늘어놓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 책에 대해서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에 좀 반하는 책이다, 비상식적이다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서인은 뭐 근거를 가져와서 구체적으로 어디가 틀렸는지 지적을 해라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재준이는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홍준표야말로 개다 뭐 이런 헛소리라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들어가지고 홍준표 전 대표의 이 행동을 제가 보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지금 기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개 짖는 개가 지금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좀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홍준표 전 자유와 그리고 그 진실 두 가지를 타협해버린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우리가 보수주의자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보수주의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기회주의자가 되겠죠. 홍준표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반일 종족주의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을 쓴 거를 보고 제가 참 기가 찼습니다. 홍 전 대표가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어긋난대요. 우리 상식에 어긋난다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진실이라는 것이 우리 상식에 맞는 것이 진실입니까? 아니죠. 대개 경우에 상식이라고 여겨지는 것들은 진실이 아닌 경우가 더 많죠. 진실이라는 것은 우리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내 기분이 나쁘다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것이 일본의 심리 상황과 맞는 것이냐? 아 기분 나쁘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슨 거짓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진보 좌파자가 다른 게 뭐가 되겠습니까? 진실이라서 내가 가지고 현실적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 감정에 따라가지고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 보수 우파가 주장하는 기본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뭐라고요? 보수 우파들의 기본 생각도 없는다고요?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는 보수 우파의 기본 생각이 이거였습니까? 감정에 따라가지고 감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진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이라는 거. 그것이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했던 보수 우파의 기본 생각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경제알못 지식의 칼은 뭐 자료와 통계로 얘기를 하라 이렇게. 아니 근데 상식적으로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까지 하신 분이 독도가 한국땅이라는 제대로 된 증거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책에 대해서 비상식적이라고 말도 못해요? 그리고 서인이랑 재준이 뭐 지식의 칼 이런 사람들은 이 책을 도대체 읽어보기라도 한 건지 의심이 되네요. 왜냐면 제가 살펴본 결과 서문부터 논리와 사실관계가 엉망진창이에요. 바로 상식선에서 컷 가능한 수준이에요. 서문을 한번 살펴보죠. 딱 봐도 과장과 왜곡의 냄새가 나는 숫자들이 눈에 띄죠. 막 1250배, 미국의 100배. 한 해 보험사기 총액이 미국의 100배가 되려면은 미국 보험사기 총액이 450억에 불과해야 되는데 저게 말이 돼요? 그러니까 메이저리그 막 특급 야구선수 예를 들어서 뭐 알렉스 로드리게스 이런 사람들 한 해 연봉이 뭐 그 정도인 건데 그러니까 단순히 국가 규모만 생각해봐도 도저히 말이 안 되는 수치겠죠. 그냥 위키피디아만으로 반박이 가능해요. A total of about 80 billion was lost in the US due to insurance fraud. 3% of healthcare industry's expenditures in the US are due to fraudulent activities amounting to a cost of about 51 billion. 그러니까 2006년 기준에 보험 사기액 80조고 건강보험 관련 사기액만 51조니까 1인당으로 따져도 한국의 몇 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의 보험 사기액이 미국의 100배가 되려면은 한국의 보험 사기액이 뭐 8,000조, 5,100조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81 곱하기 100은 8,100. 여러분 8,100이 커요? 5가 커요? 이게 상식이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반박 못하는 얘기예요? 아니죠. 일본과 한번 비교해 봅시다. 구체적인 비교를 위해서 보이스피싱 사기를 찾아보니까 일본의 경우에 1.6에서 1.8만 건, 한국의 경우에 3만 건 정도로 확실히 많긴 많아요. 근데 수십 배 수준은 절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겠죠. 근데 또 정직성이라는 게 사기라는 범죄에 국한된 게 아니고 절도나 기타 범죄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그래서 다른 4대 범죄를 살펴봤더니 특히 절도 범죄의 경우에 2011년에 한국은 24만 건, 일본은 80만 건이에요. 인구가 3배 정도 차이니까 1인당 절도 범죄가 더 많고 일본이 당연히 이제 경제적 풍요에 영향을 받을 텐데 한국의 경제적 여건에 있어서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절도는 일본이 더 많은 거니까 이영훈식 논리라면은 무슨 일본은 좀도둑 공화국이 되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영훈의 주장은 일본에 비해서 한국이 그렇게 뭐 거짓말을 많이 친다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거짓말 국가라고 널리 알려져 있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은 프랑스 170만 건, 독일 176만 건, 영국 225만 건, 미국 905만 건. 다른 선진국들은 뭐 좀도둑 천국이네요. 다른 나라들이랑 비교했을 때 국제적 뭐 운운하면서 그런 레벨에서 한국을 비판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통계를 보면은. 그리고 다른 강력범죄 카테고리에서는 한국, 일본, 양국 모두 다른 국가들보다 현저히 낮은 범죄율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영훈식 논리라면은 지구 자체가 범죄 행성이죠. 무슨 뭐 스타크래프트에서 뭐 범죄자들만 모아가지고 우주로 보내서 뭐 테란이 된 것처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리고 더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영훈식 논리 전개의 치명적인 문제점을 지적하면은 모든 것들의 경제학, 뭐 economics of everything,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을 경제학적으로 매우 잘 분석한 뭐 freakonomics나 그 후속편인 super freakonomics 이런 책들 제가 이제 되게 좋아했었던 책인데, 이런 책들 보면은 뭐 일본 스모 선수들의 승부 조작이나 교사들의 학력 평가 시험에 있어서의 뭐 답안지 조작, 이런 이제 부조리들이 발생하는 이유를 경제적 유인과 관련지면서 설명하면서 이를 실증적으로 증명하기 위해서 숫자를 아주 섬세하게 다루고 이제 막 감탄이 나올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책에서 시사하는 교훈이 뭐죠? 결국에 사람들은 경제적 유인에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사람이 왜 거짓말을 쳐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거짓말을 쳤을 때 얻을 이익이 걸렸을 때의 손해를 상쇄하니까 그 기대값을 고려해서 거짓말을 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보이스피싱은 왜 할까요? 돈이 되니까 하는 거죠. 잡힐 위험성에 대비해서 이제 성공했을 때 얻을 그런 그 보수가 훨씬 크니까.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이제 조선족들에 의한 보이스피싱이 많은데, 중국에서 하게 되면은 걸려도 잡히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이제 한 개인에게 작동하는 여러 가지 이제 사회적 요인들에 의해서 이제 경제적 유인이 설정되고, 이런 게 바로 개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끼치게 되겠죠. 그러니까 더 얘기를 해보면은 뭐 미국에서 왜 총기 범죄가 눈에 띄게 높아요? 기본적으로 총기 소지가 허용되니까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걸 막 미국 사람들은 사람 죽이기를 좋아한다,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유의미한 특이점이 잡히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제 사회 경제적 유인, 인센티브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이런 걸 봐야 되는 건데, 그냥 이 자료 하나만 가지고 한국이 이 수치가 높네? 한국인은 원래 그렇다, 종족 자체가 원래 거짓말을 잘 친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이건 그냥 뭐 인종차별, 뭐 인종주의적 발언도 아니고 말도 안 되는 전개라고 있어요. 서문을 보니까 무슨 뭐 태극기 부대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박근혜 탄핵도 거짓말에 기인한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물론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제 자극적인 언론 보도 이런 것들도 많았죠. 그걸 가지고 이제 한국 사람이 거짓말을 잘해서 그렇다고 해석하는 거는 완전 논리 비약인 게, 아니죠. 원래 언론과 미디어의 속성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중들의 관심을 끌어야 되니까. 타블로이드 유래가 어디예요? 뭐 더선이나 뭐 버즈피드 이런 게 한국 언론사예요? 한국 언론사만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박근혜 관련 그런 저급한 내용을 보도한 게 처음에 상케이 신문인데, 상케이 신문이 한국 언론이에요? 아니잖아요. 언론의 특성상 대중의 관심을 끌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언론의 신뢰성이라는 부분도 있는데, 해당 언론이 어떤 소비자층을 타겟으로 하고, 그러니까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근거가 빈약하냐 아니면은 좀 더 이제 근거를 확실하게 가지고 기사를 쓰냐, 이런 게 빈도가 결정이 되게 되겠죠. 그리고 다른 나라 정치인들은 거짓말 안 쳐요. 뭐 빌 클린턴, 르인스키 스캔들 이런 것만 봐도 그렇고, 닉슨의 뭐 도청기 설치만 봐도 그렇고, 일본 같은 경우도 2차 세계대전 때 아예 선전포고도 늦게 해놓고 진주만 치고 나중에 막 변명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을 왜 하는 거예요? DNA에 거짓말의 피가 흘러서? 아니죠. 거짓말을 침에 따라서 얻을 그런 정치적인 이해득실과 이런 걸 고려해서 치게 되는 거죠. 경제적 유인인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게 이분의 논리 구조를 보면은 일단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기 위해서 한국은 원래 거짓말이 팽배한 나라여야 되고, 또 그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데이터 중에서 본인의 논증을 뒷받침할 데이터만 저렇게 가져와가지고 덕지덕지 이렇게 붙여놓은 게 저 서문이 되게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저분이야말로 알고 보니까 독립운동가 후손이었다고, 막 외조부가 독립운동가였다고 주장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외외 막 종증조부 먼 친척이고 서울대 명예교수라고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셀프 명예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역사도 왜곡하는데, 그러니까 저 서문은 일종의 자기 표현적 행위 예술이 아닐까, 자기 소개가 아닐까. 한국인들이 거짓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경작자라면서 이렇게 무슨 찌라시 수준으로 서문을 쓴 책에 대해서 일부 정치인들이나 자칭 보수 유튜버라는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추종하고 있으니까 이거야말로 부끄러운 한국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애초에 이영훈 주장 자체가 너무 자극적이에요. 학문적으로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성질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반일 감정이 다소 과장됐다, 일본의 만행들에 대해서 다소 과장된 부분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조건 뭐 위안부는 개인 자영업자였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니까 그건 악마의 증명이잖아요. 어떻게 모든 위안부가 그랬다고 확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난징 대학살에 관한 일부 부분이 날조라고 해서 난징 대학살이 없었던 게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런 논리랑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서평부터 보세요. 이게 완전 자국 혐오가 아니면 뭐예요? 일본이야말로
아마테라스 오오카미의 계승자가 천황이고 이런 존재를 헌법 1조에 박아놓는 국가인데 이게 샤머니즘이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진짜.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서문부터 저런 수준인데 이제 홍준표 대표가 보기에는 저보다 훨씬 더 이제 사회 전반과 역사에 대한 이해가 깊을 거니까 당연히 비상식적이다라고 일축할 수 있겠죠. 그걸 뭐 저처럼 뭐 페이스북에 뭐 하나하나 자료 찾아가지고 영상까지 찍어야 되나요? 위키피디아 선에서도 반박이 되는 수준인데 재준이야말로 무슨 뭐 이영훈 교수에 대한 학술적 반박이 현재까지 전무하다는데 어떤 분이 이제 링크 남겨주셔서 보니까 이미 예전부터 반박이 있었어요. 반론이. 그러면은 제가 지적하는 게 이거예요. 저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근거 자료를 내면 되는 거잖아요. 저게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는 논문이 한 편이라도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이영훈 교수가 얘기하고 있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다. 네가 얘기하는 것은 역사적인 사료로 봤었을 때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문이 하나라도 있으면 줘보세요. 있나요? 없습니다. 왜 논문으로는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거가 없습니까? 역사적 사료가 없습니까? 왜 논문으로 발표하지 않으시죠? 수 있습니다. 논문이 그렇게 막 어렵게 쓰여지는 글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수학 능력이라고 있는 사람은 논문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논문으로 쓰세요. 쓸 용기가 있으실까요? 사료가 없는데? 써본 지 너무 오래돼서 까먹으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얘는 진짜 본인 뇌피셜로 떠드는 게 습관이에요. 좀 찾아보고 얘기를 하던가. 제가 그리고 이 책 원래 살라고 동네 서점에 갔었는데 없어가지고 또 인터넷 주문하고 하려니까 그냥 귀찮아서 그러니까 안 봤어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올려놓은 강의가 있는데 이승만 학당이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독도 관련된 부분은 봤는데 그것도 되게 논리비약에다가 선택적 자료 짜깁기 투성이에요. 한 가지만 얘기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쓰여 있는 러스크 서한이라는 게 뭐 대단히 국제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이것도 뭐 이미 오래전에 반박된 내용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다뤄드릴 텐데 그러니까 이렇게 오류투성이에 저자가 이미 의도를 가지고 썼잖아요. 책 자체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객관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게 아니라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막 자료들을 맞춰서 사용한 그런 냄새가 굉장히 진하다. 그리고 이 서문은 굉장히 찌라시 정도 수준의 분석할 가치조차 없는 그런 내용이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 책을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